새벽 안개가 창문 너머로 스며들었다. 나는 침대에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보았다. 천장의 무늬는 낯설지 않다. 30년을 이 집에서 살았으니까. 하지만 오늘 아침 그 무늬가 유난히 멀게 느껴졌다. 나는 박정순. 올해로 75이다. 거울 속 주름진 얼굴은 낯설지만 그 뒤엔 세월이 켜켜이 쌓인 이야기가 있다. 30년간 동네 골목에서 작은 식당을 꾸리며 세 자녀를 키웠다. 손님들 사이로 쟁반을 들고 오가던 날들. 손이 거칠어질 때까지 김치를 담그던 밤들. 그때는 힘들어도 웃음이 있었다. 아이들이 내 치맛자락을 붙잡고 엄마 하며 웃던 그 시절이.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집은 고요해졌다. 아침이면 텅 빈 식탁을 마주한다. 예전엔 그 식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가 있었고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가득했다. 명절이면 민석이, 수진이, 그리고 막내 승호가 둘러앉아 떡국을 먹으며 깔깔댔다. 엄마, 이거 최고야. 민석이 입에 밥을 잔뜩 물고 말하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하지만 이제는 바람 소리만 창틀을 흔든다. 민석이는, 그러니까 내 큰아들은 5년째 코빼기도 안 보였다.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없었다. 처음엔 걱정했다. 사고라도 난 건가? 무슨 일이 있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그는 그냥 나를 잊었다. 그래도 나는 버텼다. 아침마다 시장에 가서 고등어를 사고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혼잣말을 하며 웃었다. 동네 노인정에서 만난 옥자 할머니가 내게 큰 힘이 됐다. 정순아, 인생은 아직 길어. 그녀는 늘 그렇게 말하며 눈을 반짝였다. 옥자 할머니와 함께 수다를 떨다 보면 가슴 한구석의 허전함이 조금은 덜어졌다. 그리고 손주은비, 민석이 딸아이의 전화가 올 때면 세상이 다 따뜻해졌다. 할머니, 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그 맑은 목소리에 내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이 집, 이 방, 이 식탁, 모든 게 나를 과거에 묶어놓는 것 같았다. 어제 아침 나는 거울 앞에 섰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정순아, 너 이렇게 늙어가는 거야? 스스로에게 묻다가 문득 웃음이 나왔다. 늙는 게 뭐 어때? 내 손으로 밥을 짓고 내 발로 시장을 다니고 내 맘으로 웃을 수 있는데. 하지만 그 웃음 뒤엔 질문 하나가 남았다. 내 삶, 정말 이걸로 괜찮은 걸까? 이 집은 내 전부였다.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과 웃고 추억을 쌓은 곳. 하지만 이제는 텅 빈 껍데기 같았다. 문득 이 집이 나를 가두는 감옥이 아닐까 생각했다. 내 삶,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고 싶었다. 그때는 몰랐다. 그 생각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줄은. 가끔 옥자 할머니가 말하곤 했다. 인생은 신이 주는 카드야. 좋은 패든 나쁜 패든 네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져.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어떤 카드를 쥐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 카드를 어떻게 써야 할까?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쳤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어제와 다를 거야. 내 맘속에서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 불씨가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아직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에서 기다리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를 게 없었다. 시장에서 산 고등어를 굽고 따끈한 밥을 한술 떠먹으며 텔레비전을 틀어놓았다. 고요한 집안, 창밖으론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졌다. 나는 혼잣말을 하며 웃었다. 정순아, 오늘은 좀 쌀쌀하네. 옷 따뜻하게 입어야겠어. 그러다 문득 손주 은비 생각이 났다. 지난주에 전화로 할머니, 나 곧 시험 끝나요 하던 그 맑은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다. 전화라도 걸어볼까? 하던 찰나에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지?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옥자 할머니뿐인데. 그녀는 늘 전화부터 하고 오는 터였다. 문 앞에 선 사람은 민석이었다. 내 큰아들. 5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민석이, 너 맞니?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그의 손엔 갈색개 목줄이 들려 있었고 발치엔 작은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고 있었다. 나는 얼떨결에 문을 더 활짝 열었다. 들어와. 어쩐 일이야? 민석은 거실로 들어서며 머리를 극적였다. 저 곧 해외여행 가는데 며칠만 이 녀석 좀 봐주시면 좋겠어서요. 그 말에 나는 숨이 멎는 듯했다. 5년간 연락 한 통 없던 아들이 고작게를 맡기러 찾아왔다니. 민석아, 그동안 어디 있었니? 나는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이미 갈라져 있었다.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네가 아는 거니? 민석은 내 눈을 피하며 중얼거렸다. 바빠서요. 사업 때문에 정신없었어요. 그 말은 마치 차가운 바람처럼 내 가슴을 스쳤다. 바빠서? 5년이나? 나는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보았다. 한때 내 품에서 잠들던 그 아이. 학교 갈 때마다 엄마, 사랑해 하던 그 민석이가 맞나 싶었다. 하지만 그의 눈엔 나를 향한 따뜻함이 없었다. 대신 어색한 미소와 초조한 손짓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내밀었다. 그래, 여행은 어디로 가는 거니? 민석은 대충 대답했다. 유럽이요. 며칠 안 걸려요. 걔만 잘 부탁드릴게요. 그는 강아지의 목줄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일어섰다. 그럼 저 이만 가볼게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쿵 하고 울렸다. 나는 멍하니 소파에 주저앉았다. 손에 쥔 찻잔은 이미 식어 있었다. 이게 뭐야?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는구나. 가슴이 욱신거렸다. 그의 무심한 얼굴, 그 목줄, 그 짧은 방문, 모든 게 내 마음에 날카로운 칼집을 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두운 방 안, 천장에서 희미한 달빛이 춤췄다. 민석이의 어릴 적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내 손을 잡고 시장을 따라오던 그 작은 손, 땀에 젖은 교복을 입고 집에 들어오던 그 웃음. 엄마, 나 배고프다.
하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한데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지? 나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눈물이 스며들었다. 민서가 내가 뭘 잘못한 거니?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창밖의 바람만이 고요를 깼다. 그 순간 분노와 배신감이 밀려왔다. 이건 아니야. 내 삶이 이렇게 끝날 순 없어. 민석이 떠난 다음 날 나는 아침부터 멍했다.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며 손은 움직였지만 마음은 자꾸 어제로 돌아갔다. 그의 어색한 미소, 그 갈색 목줄, 그리고 바빠서요 라는 무심한 말. 그 말들이 가슴에 밝힌 가시처럼 아렸다. 창밖으론 여전히 햇살이 따뜻했지만 내 안은 차갑게 얼어붙은 것 같았다. 정순아, 괜찮아. 나는 혼잣말로 자신을 다독였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그날 오후 민석이 다시 찾아왔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자 그는 어제와 같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어머니, 부탁드릴게요. 며칠뿐이에요. 그의 목소리엔 간절함이 없었다. 마치 당연한 부탁이라도 하듯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민서가 진짜 그 말뿐이야?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엄마가 너 기다리며 얼마나 울었는지 너 진짜 모르는 거니? 눈물이 차올랐다. 민석은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다. 죄송해요. 어머니, 하지만 그 말은 텅 빈 메아리였다. 그의 눈엔 후회도 따뜻함도 없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내뱉은 말 같았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너 엄마가 이렇게 사는 거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니?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내 가슴을 더 깊이 찔렀다. 민석은 다시 목줄을 내밀며 곧 올게요 라고 말하고는 돌아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 반을 울렸다. 그날 저녁 나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손에는 오래된 사진 앨범이 들려 있었다. 앨범을 펼치자 민석이의 어린 시절이 눈앞에 펼쳐졌다. 내 손을 잡고 시장을 따라오던 꼬마, 땀에 젖은 교복을 입고 엄마, 나 배고프다 하던 소년, 한 장을 넘길 때마다 가슴이 저렸다. 가족이 둘러앉아 떡국을 먹던 명절, 민석이 내게 깍듯이 절하며 엄마, 오래 사세요 하던 그 순간들, 그 모든 게 허무하게 느껴졌다. 이게 다 뭐였던 걸까? 나는 앨범을 덮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킨 가족, 그 추억들이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할 줄 몰랐다. 거울 앞에 섰다. 초췌한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정순아, 네가 뭘 잘못한 거니?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없었다. 이 집, 이 방, 이 앨범, 모든 게 나를 과거에 묶어놓는 것 같았다. 민석의 무심한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바빠서요? 며칠뿐이에요. 그 말들은 내가 그의 삶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확인시켜줬다. 가슴이 욱신거렸다. 내가 이 집에서 지키려던 건 대체 뭐였을까? 추억? 가족? 아니면 그냥 나 자신의 희생? 창밖으로 어둠이 깔렸다. 달빛이 희미하게 방안을 비췄지만 내 맘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옥자 할머니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차마 전화기를 들지 못했다.
정순아, 괜찮아? 나는 다시 혼잣말을 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민석의 방문은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상처를 깨웠다. 5년간의 외로움, 기다림, 그리고 잊혀진 시간들. 그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다. 나는 소파에 몸을 웅크렸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그 질문이 밤새 나를 괴롭혔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아주 작은 깨달음이 싹텄다. 이 상처를 그냥 안고 있을 순 없다. 뭔가 해야 해. 내 삶을 내가 다시 찾아야 해. 민석이 떠난 지 사흘이 지났다. 그의 강아지는 거실 한 구석에서 조용히 잠을 잤다. 나는 그 녀석을 볼 때마다 가슴이 쓰렸다. 곧 올게요. 나는 민석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처음엔 믿고 싶었다. 바빠서 전화할 틈이 없겠지. 여행이 길어졌나 보지. 나는 매일 아침 전화기를 확인했다. 하지만 화면엔 은비의 할머니, 잘 지내요? 라는 문자뿐. 민석의 이름은 없었다. 사흘째 되던 날,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민석아, 어디니? 문자를 보냈지만 답은 없었다. 전화를 걸어도 연결되지 않습니다라는 기계음만 들렸다. 불안이 가슴을 짓눌렀다. 뭔가 잘못된 걸까? 결국 나는 민석의 아파트로 찾아갔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그의 집 앞.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 소리도 없었다. 옆집 아주머니가 문을 열고 나왔다. 할머니, 누구 찾으시는 거예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여기 사는 최민석. 제 아들인데 혹시 아는 거 있으신가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아, 그 집요? 해외로 오래 간대요. 여행인지 사업인지 1달 넘게 안 온다고 했어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다. 1달?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민석은 며칠이라고 했는데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이 흐릿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창에 맺힌 빗방울이 내 눈물처럼 흘렀다. 민석은 나를 이용한 거였다. 개를 맡기고 나를 잊은 채 떠난 거였다. 내가 이렇게 버려질 사람이었나? 그 생각이 머리를 맴돌았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 내 손으로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던 그 아이가 나를 이렇게 내쳤다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집에 도착해 소파에 주저앉았다. 민석의 강아지가 내 곁으로 와 꼬리를 살랑였지만 나는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비바람이 내 마음을 그대로 비쳤다. 그날 밤 나는 민석의 옛 물건들을 꺼냈다. 그가 중학생 때 썼던 공책, 내게 써준 어버이날 편지. 엄마, 항상 고마워요. 민석이. 그 글씨를 보자 눈물이 터졌다. 민석아, 네가 어떻게 날 이렇게 소리내어 울었다. 이 집은 민석의 흔적으로 가득했다. 그가 뛰놀던 마루, 그가 좋아하던 된장찌개 냄새.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게 나를 아프게 했다. 그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삶에서 지워진 존재라는 게 너무나 분명해졌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나는 어둠 속에서 혼잣말을 했다. 하지만 답은 없었다.
창밖으론 비가 계속 내렸다. 빗소리가 집안을 채웠다. 나는 강아지의 목줄을 만지작거렸다. 이 작은 생명마저 내게 맡겨진 짐처럼 느껴졌다. 민석은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 사실이 내 가슴을 더 깊이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 아주 희미한 불씨가 생겼다. 정순아,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어.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 배신을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뭔가 해야 했다. 내 삶을 내가 다시 쥐어야 했다. 그 생각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자라났다. 비가 그친 아침. 나는 거실에 앉아 민석의 강아지를 바라보았다. 녀석은 내 발치에서 조용히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 평온한 모습조차 내게는 무겁게 느껴졌다. 민석이 남긴 이 작은 생명, 그의 무심한 말, 그리고 5년의 공백, 모든 게 내 가슴을 짓눌렀다. 나는 창문을 열었다. 축축한 공기가 밀려왔다. 멀리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다. 정순아, 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이 집에서, 이 고요 속에서 나는 대체 뭘 기다리고 있는 걸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두운 방 안, 민석의 옛 편지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엄마, 항상 고마워요. 그 글씨를 만지며 나는 또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만이 아니었다. 분노, 그리고 뭔가 해야겠다는 마음이 뒤섞였다. 내가 이 집에서 뭘 지키고 있는 거지? 나는 소리내어 물었다. 이 집은 가족의 추억으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나를 가두는 감옥 같았다. 민석의 배신은 내게 날카로운 깨달음을 주었다. 나는 더 이상 그의 전화를 기다리는 늙은 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았다. 내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다음날 아침, 나는 옥자 할머니를 찾아갔다. 노인정의 낡은 나무 문을 열자 그녀는 따뜻한 미소로 나를 맞았다. 정순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옥자야, 나 어떻게 해야 할까? 민석이가 날 이렇게 버렸는데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옥자 할머니는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정순아, 너 인생은 너거야. 아들한테 매달리지 말고 네 길을 가. 네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제자리를 찾을 거야. 그 말이 내 가슴에 불을 지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내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 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거실 한가운데에 섰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민석이 어릴 때 쓰던 책상, 남편과 함께 골랐던 낡은 소파. 이 모든 게 내 지난 세월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나를 묶는 족쇄처럼 느껴졌다. 이 집을 떠나야 해.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민석이 나를 잊은 것처럼 나도 이 집을 놓아줘야 했다. 나는 전화기를 들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했다. 집을 팔고 싶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뻥 뚫렸다. 이건 단순한 집이 아니었다. 내 과거, 내 아픔, 그리고 내 기다림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걸 내려놓기로 했다. 그날 저녁
나는 민석의 강아지에게 밥을 주며 속삭였다. 너도 나처럼 새 시작이 필요할 거야.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주황빛 하늘이 유난히 따뜻해 보였다. 나는 결심했다. 이 집을 팔고 내 삶을 되찾겠어. 옥자 할머니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인생은 신이 주는 카드야. 나는 그 카드를 새로 쥐기로 했다. 민석의 배신은 아팠지만 그 아픔이 나를 깨웠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아갈 거야. 그 결단의 씨앗이 내 안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옥자 할머니의 말이 내 가슴에서 불씨가 되어 타올랐다. 그날 아침 나는 부엌에 서서 커피를 내리며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민석의 전화를 기다리며 이 집에 갇혀 살지 않겠어.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졌다. 햇살은 어제의 비바람을 잊은 듯 따뜻했고 나도 내 아픔을 내려놓고 싶었다. 나는 전화기를 들었다. 동네 부동산 중개인 이 아저씨에게 전화했다. 이 아저씨, 우리 집 좀 보러 와주세요.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다. 집을 팔려고요? 그 한마디가 내 입에서 나오자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 오후 이 아저씨가 찾아왔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할머니, 정말이세요? 이 집 추억이 많으실 텐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하지만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거실을 둘러보며 그는 메모를 했다. 민석이 뛰놀던 마루, 가족 사진이 걸린 벽, 남편과 함께 골랐던 낡은 식탁. 이 모든 게 내 지난 세월이었다. 하지만 나는 단호했다. 얼마에 팔 수 있을까요? 이 아저씨는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다. 할머니, 마음 단단히 먹으신 것 같네요. 나는 미소 지었다. 네, 이제야 제 맘을 찾은 기분이에요. 다음 계약서를 쓰는 순간 손이 떨렸다. 펜을 쥔 손가락이 차갑게 식었지만 가슴은 뜨거웠다. 서명을 마친 순간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했다. 나는 민석에게 전화했다. 민석아, 집은 팔았어. 너에게는 네가 알아서 해. 그는 당황한 목소리로 따졌다. 어머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5년간 날 잊은 네가 할 말은 없어. 이젠 나도 내 길을 갈 거야. 그의 목소리가 끊어지기 전 나는 전화를 끊었다. 처음으로 내 손으로 내 삶을 쥔 기분이었다. 집을 나오며 나는 마지막으로 거실을 돌아보았다. 햇살이 마루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민석의 강아지가 내 발치에서 꼬리를 살랑였다. 너도 새 집으로 가야지. 나는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문을 잠갔다. 열쇠가 잠기는 소리가 쿵 하고 울렸다. 그 소리는 내 과거를 잠그는 소리 같았다. 나는 가방을 메고 노인정으로 향했다. 옥자 할머니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정순아, 해냈어?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순자야. 이젠 나를 위한 첫걸음이야. 아, 노인정의 따뜻한 공기가 나를 감쌌다. 어르신들이 둘러앉아 차를 마시며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웃음소리 속으로 들어갔다. 정순이 왔네. 무슨 좋은 일 있어? 한 어르신이 물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네, 새 시작이에요. 그 순간 나는 자유를 느꼈다. 민석의 배신은 아팠지만 그 아픔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다. 이 집을 떠나는 건 단순한 매매가 아니었다. 내 삶을 되찾는 선택이었다. 내 안의 불씨가 이제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집을 판 돈으로 수진이 사는 동네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구했다. 이사 날 아침 나는 트럭에 실린 짐을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낡은 소파, 오래된 식탁, 그리고 민석의 강아지가 담긴 작은 케이지. 그 모든 게 새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새 아파트는 작았지만 햇살이 잘 드는 창과 깨끗한 마루가 마음에 들었다. 나는 짐을 풀며 창문을 활짝 열었다. 상쾌한 아침 공기가 밀려왔다.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여기가 내 새 집이야. 나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지난날의 무거움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 했다. 옥자 할머니가 이사 도우러 왔다. 그녀는 문을 열자마자 큰 소리로 말했다. 정순아, 여기가 내 새 보금자리구나. 이제부터 진짜 내 삶이 시작되는 거야. 그녀의 반짝이는 눈빛이 내 맘에 따뜻한 불을 지폈다. 우리는 함께 짐을 정리하며 수다를 떨었다. 옥자야, 내가 이렇게 새 출발을 할 줄 누가 알았겠어? 나는 웃으며 말했다. 옥자 할머니는 내 어깨를 툭 치며 답했다. 그럼 정순아, 네가 용기를 낸 거야.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단순한 이사가 아니었다. 내 삶을 다시 쓰는 첫 페이지였다. 며칠 후 나는 동네 복지관에 등록했다. 복지관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나를 맞았다. 첫 요가 수업에서 나는 어색하게 몸을 움직였다. 할머니, 천천히 하세요. 강사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다. 땀이 송골송골 맺히며 몸이 풀리는 게 느껴졌다. 다음 날 도예 수업에 갔다. 손끝에 묻은 점토에 차가운 감촉이 낯설었지만 흙을 주무르며 나는 점점 몰입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구나.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점토가 내 손에서 모양을 잡아가는 순간 내 마음도 조금씩 단단해졌다. 복지관에서 만난 어르신들과 금세 가까워졌다. 점심시간에 함께 김밥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정순 씨, 새로 이사 왔다던데 어때요? 한 어르신이 물었다. 나는 웃으며 답했다. 좋아요. 새 집에서 새 마음으로 시작하는 기분이에요. 그들의 미소가 내 마음을 따뜻하게 채웠다. 옥자 할머니와 함께 복지관 정원에 꽃씨를 심었다. 정순아, 이 꽃이 피면 우리 같이 사진 찍자. 그녀의 유쾌한 목소리에 나는 깔깔 웃었다. 민석의 배신은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지만 이 새로운 일상이 그 아픔을 덮기 시작했다. 저녁이면 새 집창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다. 주황빛 하늘이 물들며 동네가 고요해졌다. 나는 민석의 강아지에게 밥을 주며 속삭였다. 너도 이 집 좋아하지? 녀석은 꼬리를 살랑이며 내 곁에 앉았다. 나는 점점 나를 되찾아가고 있었다. 이 아파트, 이 동네, 이 새로운 사람들, 모든 게 내 삶의 새 장을
열어주었다. 정순아, 넌 할 수 있어.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내 안의 불씨가 이제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새 집이 아니었다. 나를 위한 새 시작이었다. 새 아파트에서의 첫 주말. 나는 복지관에서 만난 어르신들과 노인정에 모였다. 낡은 테이블 위엔 따끈한 팥죽이 놓여 있었다. 정순 씨, 이거 맛봐요. 내가 끓인 거예요. 영희 할머니가 웃으며 그릇을 내밀었다. 팥죽의 달콤한 향이 코끝을 스쳤다. 나는 한 숟갈 떠먹으며 미소 지었다.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네요.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그 순간 민석의 배신으로 얼어붙었던 내 맘이 따뜻한 햇살에 녹는 듯 했다. 정순아, 요즘 얼굴이 환해졌어. 옥자 할머니가 옆에서 귀옛말을 했다. 나는 깔깔 웃었다. 응, 순자야. 이렇게 웃는 내가 낯설 정도야. 에휴, 노인정에서의 시간은 내게 새로운 숨을 불어넣었다. 매주 화요일, 우리는 함께 떡을 빚었다. 쌀가루가 손에 묻고 어르신들이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깔깔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정순 씨, 힘줘서 반죽해야 쫄깃하다고 철수 할아버지가 장난스레 타박하자 나는 웃으며 반죽을 더 세게 눌렀다. 그 단순한 순간들이 내 맘에 작은 꽃을 피웠다. 어느 날 옥자 할머니와 복지관 정원에 나가 화분에 봉숭아 씨를 심었다. 정순아, 이거 피면 네 손톱에 물들여 줄게. 그녀의 유쾌한 목소리에 나는 어린아이처럼 웃었다. 민석의 빈자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이 새로운 사람들 덕에 그 아픔이 점점 옅어졌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은비가 서 있었다. 할머니, 그녀가 내 품에 뛰어들었다. 그 따뜻한 포옹에 눈물이 핑 돌았다. 은비야, 언제 왔어?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다. 아빠가 바빠서 제가 혼자 왔어요. 할머니 새집 예뻐요. 은비의 맑은 눈망울이 반짝였다. 우리는 함께 시장에 갔다. 은비가 내 손을 잡고 할머니, 이 고등어 어때요? 하며 깡충거리는 모습에 내 맘은 봄날처럼 활짝 피었다. 시장 골목을 걸으며 나는 문득 깨달았다. 가족이 아니어도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구나. 은비가 돌아간 후 나는 노인정에서 어르신들과 차를 마셨다. 정순 씨, 손주 예쁘던데. 영희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 아이 덕에 제가 웃고 있죠. 그날 밤 새 집의 창가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았다. 민석의 강아지가 내 곁에서 꼬리를 살랑였다. 너도 이 동네 좋아하지? 나는 녀석에게 속삭였다. 이곳에서의 하루하루는 내 손으로 만들어가는 삶이었다. 복지관, 노인정, 은비의 웃음. 이 모든 게 나를 다시 일으켰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내 삶은 새로운 관계들로 채워지고 있었다. 그 주말, 옥자 할머니와 함께 동네 공원에 산책을 나갔다. 가을 단풍이 바람에 살랑였다. 정순아, 네가 이렇게 웃는 거 보니까 나까지 기뻐. 옥자 할머니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순자야, 나 이 동네 오길 잘한 것 같아. 내 안의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 상처는 나를 정의하지 않았다. 이 새로운 사람들, 이 따뜻한 순간들이 나를 새로운 나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내 삶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일상이 아니었다. 내 손으로 써내려가는 새 이야기였다. 새 집에서의 삶이 자리 잡아가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만난 요가 강사 선생님이 나를 불렀다. 정순 할머니, 다음 주에 어르신들 모여서 강연하는 자리 있는데 할머니 이야기 좀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그 말에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강연? 내가? 무대 위에서 사람들 앞에 서는 모습은 상상도 해본 적 없었다. 아, 저는 그런 거 못해요. 나는 손사래를 치며 웃어넘기려 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옥자 할머니와 차를 마시며 그 이야기를 꺼냈다. 옥자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강연을 해? 옥자 할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다. 정순아, 너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거야. 네가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걸 말해줘.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가 내 맘에 쿵 하고 울렸다. 며칠 동안 고민했다. 민석의 배신, 집을 판 결단, 새 동네에서의 시작. 그 모든 게 내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걸 낯선 사람들 앞에서 말할 용기가 있을까? 나는 노인정에서 떡을 빚으며 혼잣말을 했다. 정순아, 너 이제 겁낼 거 없잖아. 그 순간 은비가 내 품에 안기던 따뜻한 기억이 떠올랐다. 복지관 어르신들의 웃음소리, 옥자 할머니의 격려, 그 모든 게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다. 나는 결심했다. 그래, 해보자. 떨리는 손으로 강연 노트를 끼적였다. 내 삶을 내 목소리로 말하고 싶었다. 강연 날, 복지관 강당에 어르신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다. 나는 마이크 앞에 섰다. 무릎이 후들거리고 목소리가 갈라졌다. 저는 박정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들에게 배신당했지만 제 삶을 되찾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민석이 나를 잊었던 5년. 집을 팔고 새 아파트로 이사 온 날. 그리고 노인정에서 새 친구들을 만난 순간들. 하나씩 털어놓다 보니 어느새 떨림이 사라졌다. 저는 이 나이에 새로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마지막 말을 내뱉자. 어르신들의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다. 눈물이 핑 돌았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어르신이 내 손을 잡았다. 정순 씨,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나도 뭔가 해보려고요.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나는 깨달았다. 내 상처는 나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상처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집을 판 그 결단, 새 동네에서의 웃음, 그리고 이 강연까지 모든 게 나를 새로운 나로 뿌리내리게 했다. 나는 이제 내 삶의 주인공이었다. 그날 밤 새 집 창가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았다. 민석의 강아지가 내 곁에서 꼬리를 살랑였다. 정순아, 넌 해냈어.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그 주말 옥자 할머니와 공원에서 산책하며 그날을 떠올렸다. 순자야, 내가 강연할 줄 누가 알았겠어? 나는 웃으며 말했다. 옥자 할머니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정순아, 네가 너를
믿었기 때문이야. 가을바람이 단풍잎을 스치며 살랑였다. 나는 미소 지었다. 이 새로운 자존감은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었다. 내 삶을 사랑하고 나를 지키는 뿌리였다. 민석의 배신은 아팠지만 그 아픔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나는 이제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삶을 더 빛나게 할 거였다. 새 집에서의 삶이 익숙해질 무렵 어느 흐린 오후였다. 나는 복지관에서 돌아와 따뜻한 차를 내리고 있었다. 창밖으론 잔잔한 빗방울이 떨어졌다. 민석의 강아지가 내 발치에서 졸고 있었다. 그 녀석을 볼 때마다 민석의 무심한 얼굴이 떠올랐지만 이젠 그 아픔도 조금은 무덤덤해졌다. 정순아, 넌 잘하고 있어. 나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지? 옥자 할머니는 이 시간엔 보통 전화부터 하는데 문을 열자 수척한 얼굴에 민석이 서 있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어머니, 민석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는 비에 젖은 외투를 입고 눈 밑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잘못했어요. 그는 문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흘렸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니, 제발. 그의 떨리는 손이 내 옷자락을 스쳤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의 눈물은 진심처럼 보였다. 한때 내 품에서 웃던 그 아이. 엄마, 사랑해하던 민석이의 얼굴이 눈앞에 겹쳤다. 하지만 곧 5년의 외로움이 밀려왔다. 텅 빈 식탁, 답 없는 전화, 그리고 바빠서요라는 차가운 말. 나는 한 발 물러섰다. 민석아,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니? 내 목소리는 차가웠다. 네가 나를 잊은 시간만큼 나도 너 없이 살 수 있어. 그는 고개를 떨궜다. 그의 어깨가 들썩이는 소리가 빗소리와 섞였다.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그의 말은 간절했지만 내 맘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민석아, 가봐. 나는 문을 닫으려 했다. 하지만 그의 그 눈 속에 후회와 절망이 내 발을 묶었다. 문이 닫히는 대신 우리는 어색한 침묵 속에 서 있었다. 빗방울이 현관바닥에 툭툭 떨어졌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에 비는 그쳤지만 내 맘은 여전히 흐렸다. 민석의 눈물이 자꾸 눈앞에 맴돌았다.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 나는 어두운 방에서 혼잣말을 했다. 그의 수척한 얼굴, 떨리는 목소리, 그건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또 다른 변명이었을까? 나는 옛 앨범을 꺼냈다. 민석이 내 손을 잡고 웃던 사진. 가족이 둘러앉아 명절을 보내곤 하던 날들. 그 추억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동시에 아팠다. 민석아, 네가 날 이렇게 아프게 했는데 나는 앨범을 덮었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노인정으로 향했다. 옥자 할머니가 차를 내리며 물었다. 정순아, 무슨 고민이야? 얼굴이 안 좋아. 나는 민석의 방문을 털어놓았다. 옥자야, 민석이가 왔었어. 잘못했다고 울더라.
근데 내 마음이 자꾸 흔들려. 옥자 할머니는 내 손을 잡았다. 정순아, 네 맘 가는 대로 해. 하지만 잊지 마. 네가 먼저 너를 사랑해야 해. 그녀의 따뜻한 손이 내 맘에 닻을 내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석의 눈물은 내 맘을 흔들었지만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직면이 나를 또 한 번 성장시킬 거라는 걸. 민석이 다녀간 후 며칠이 지났다. 그의 눈물과 떨리는 목소리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새 아파트의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그날을 곱씹었다. 창밖으론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동네를 덮고 있었다. 민석의 강아지가 내 곁에서 꼬리를 살랑이며 졸았다. 정순아, 너 마음이 왜 이렇게 흔들리니? 나는 혼잣말을 하며 찻잔을 내려놓았다. 용서하고 싶다가도 5년의 외로움이 다시 가슴을 찔렀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은비였다. 할머니, 그 맑은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튀어나왔다. 순간 가슴이 저렸다. 은비야, 잘 지내지? 나는 애써 밝게 물었다. 할머니, 저 진짜 보고 싶어요. 은비의 목소리는 햇살처럼 따뜻했다. 아빠가 요즘 맨날 후회한대요. 할머니한테 잘못했다고. 그녀의 말이 조심스러웠지만 진심이 묻어났다. 나는 숨을 멈췄다. 은비는 아무 잘못이 없었다. 그녀의 웃는 얼굴, 시장에서 손을 잡고 깡충거리던 그 모습이 눈앞에 선했다. 할머니, 우리 곧 놀러 갈게요. 네? 은비의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래, 은비야, 언제든 와.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핑 돌았다. 은비의 목소리는 내 맘에 단단한 벽을 살짝 허물었다. 그날 저녁 나는 수진에게 전화했다. 수진아, 엄마 마음이 복잡해. 나는 민석의 방문과 은비의 전화를 털어놓았다. 민석이가 잘못했다고 울더라. 근데 아직 마음이 안 풀려. 수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엄마, 민석 오빠도 변했어요. 은비 말대로 진짜 후회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서로 이해해보면 어때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단했다.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은비의 할머니, 보고 싶어요. 가 자꾸 떠올랐다. 그래, 수진아, 엄마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잔잔히 동네를 비췄다. 다음 날 나는 용기를 냈다. 민석에게 문자를 보냈다. 민석아, 이번 주말에 집으로 와.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손가락이 떨렸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쿵쾅거렸다. 나는 노인정으로 향했다. 옥자 할머니가 차를 내리며 물었다. 정순아, 무슨 좋은 일 있어? 눈이 반짝이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순자야, 민석이를 다시 만날까 해. 은비 덕분에 마음이 좀 풀렸어. 옥자 할머니는 내 손을 잡았다. 정순아, 네가 네 맘 따라가는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해. 그녀의 따뜻한 손길이 내 결심을 더 굳게 했다. 주말이 되기 전 나는
부엌에서 떡국을 준비했다. 민석이 어릴 때 좋아하던 음식이었다.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민석아, 다시는 날 잊지 마. 나는 혼잣말로 속삭였다. 은비의 목소리가 내 맘을 열었고 수진의 말이 그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민석과의 만남은 어색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만남은 단순한 재회가 아니었다. 내 상처와 그의 후회를 마주하고 우리를 다시 이어줄 달이었다. 나는 떡국 냄비를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다. 이건 나를 위한 또 한 번의 선택이었다. 주말 아침 나는 부엌에서 떡국을 끓였다.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집안을 따뜻한 향으로 채웠다. 민석이 좋아하던 음식이었다. 쌀떡이 뽀얗게 익어가는 모습을 보니 어릴 적 민석이 엄마, 떡국 또 먹고 싶어요 하던 웃음이 떠올랐다. 오늘 민석이 새 집으로 찾아온다. 은비와 수진도 함께 나는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정순아, 괜찮아.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가슴은 여전히 쿵쾅거렸다. 초인종이 울리자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문을 열었다. 민석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은비가 그의 뒤에서 손을 흔들었다. 할머니, 거실은 곧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은비가 할머니, 집 진짜 예뻐요 하며 방을 둘러봤고 수지는 짐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엄마, 떡국 냄새 좋네요.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다. 하얀 떡국 그릇 사이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민석은 젓가락을 만지작거리며 입을 열었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은비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잘해볼게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묻어났다. 나는 그를 바라봤다. 수척한 얼굴, 떨리는 눈빛, 5년의 외로움이 떠올랐지만 은비의 웃음과 수진의 고개 끄덕임이 내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줬다. 민서가 가족은 소중한 거야. 그걸 잊지 마.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절대 잊지 않을게요. 은비가 내 손을 잡았다. 할머니, 우리 이제 자주 볼 거죠? 그 맑은 눈망울에 나는 미소 지었다. 그럼 우리 은비 언제든 와. 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엄마, 오빠가 변한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노력해봐요. 식탁 위로 떡국의 김이 피어올랐다. 그 따뜻한 김 속에서 나는 오랜만에 가족의 온기를 느꼈다. 상처는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은 그 아픔을 덮어주는 듯 했다. 식사가 끝난 후 은비가 내 곁에 앉아 시장에서 샀던 고등어 이야기를 꺼냈다. 할머니, 그때 저랑 같이 고른 거 기억나요? 나는 깔깔 웃었다. 그럼 은비가 제일 큰 거 골랐잖아. 민석은 조용히 웃으며 우리를 바라봤다. 그의 눈엔 후회와 함께 조심스러운 희망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를 보며 생각했다. 용서는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다. 하지만 이 식탁, 이 웃음이 우리를 다시 묶어줄 첫걸음이 될 거야. 창밖으론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졌다. 민석의 강아지가 식탁 아래서 꼬리를 살랑였다. 이 순간 나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배웠다.
식탁을 정리하며 나는 옥자 할머니에게 전화했다. 순자야, 민석이랑 밥 먹었어. 어색했지만 따뜻했어. 옥자 할머니는 유쾌하게 웃었다. 정순아, 그거면 됐지. 네가 네 맘 열었으니까. 전화를 끊고 나는 창가에 서서 동네를 내려다봤다. 햇살에 반짝이는 단풍잎이 바람에 살랑였다. 민석과의 화해는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식탁에서의 시간은 우리에게 새 시작을 약속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정순아, 이걸로 괜찮아. 내 안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이 따뜻한 순간들이 그 상처를 천천히 치유해 갈 거였다. 떡국을 나눠 먹은 그날 이후 민석은 조금씩 변했다. 처음엔 어색했던 그의 방문이 점차 잦아졌다. 주말이면 은비를 데리고 와 시장에 함께 갔고 내 손을 잡고 어머니, 이 고등어 어때요? 하며 웃었다. 그 모습에 나는 문득 옛날을 떠올렸다. 민석이 어릴 때 내 치맛자락을 붙잡고 시장, 골목을 따라오던 그 작은 아이. 그 웃음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았다. 새 아파트의 거실은 은비의 제잘거림과 민석의 낮은 웃음소리로 채워졌다. 나는 창가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정순아, 이게 가족이구나. 가슴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그 따뜻함 속에서도 나는 곰곰이 생각했다. 민석의 변화는 어디서 온 걸까? 5년의 외로움, 그의 무심한 배신, 그리고 내가 집을 팔았던 그 단호한 선택. 만약 내가 그때 민석을 받아줬다면 그는 여전히 나를 잊은 채 살았을지도 모른다. 집을 판 그 결단은 단순히 나를 구한 게 아니었다. 민석의 마음을 깨우고 우리 가족을 다시 묶어준 씨앗이었다. 나는 깨달았다. 내 상처는 아팠지만 그 아픔이 민석에게도 나에게도 변화를 가져왔다. 이게 바로 인과응보가 아닐까? 잘못의 대가는 있었지만 그 끝엔 화해가 있었다. 어느 날 나는 노인정에서 옥자 할머니와 차를 마시며 이 생각을 털어놓았다. 순자야, 내가 집을 안 팔았다면 민석이가 이렇게 변했을까? 옥자 할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다. 정순아, 네가 너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네가 단호했으니까 민석이도 정신 차린 거지. 그녀의 눈빛은 따뜻하면서도 단단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순자야. 내가 나를 지켰으니까 가족도 되찾은 거야. 노인정의 낡은 창문 너머로 가을 햇살이 쏟아졌다. 그 빛은 내 맘을 비추는 듯 했다. 민석과 함께한 시간들은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다. 어느 주말 그는 은비와 함께 내게 손수 만든 떡을 가져왔다. 어머니, 제가 배워봤어요. 맛있을 거예요. 나는 떡을 한 입 베어 물었다. 쫄깃한 식감과 달콤한 팥소가 입안에서 녹았다. 민서가 이거 정말 맛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은비가 깡충거리며 말했다. 할머니, 아빠 요즘 열심히 연습했어요. 그 순간 나는 민석의 눈에서 진심을 보았다. 그는 더 이상 나를 잊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었다. 내 결단이 그를 바꾼 거였다. 그날 밤 나는
새 집의 창가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았다. 민석의 강아지가 내 곁에서 조용히 코를 골았다. 나는 혼잣말을 했다. 정순아, 내 선택이 옳았어. 집을 팔고 민석을 단호히 내쫓았던 그 순간은 나를 자유롭게 했을 뿐 아니라 가족을 되찾게 했다. 상처는 인과응보의 시작이었지만 그 끝에는 화해와 희망이 있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이 모든 여정이 나를 더 단단하게, 더 따뜻하게 만들었다. 창밖의 달빛이 부드럽게 동네를 감쌌다. 내 맘도 그 빛처럼 고요하고 평온했다. 이제 나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상쾌한 공기를 마신다. 새 집의 창틀에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멀리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린다. 부엌에 서서 된장찌개를 끓이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집안을 따뜻한 향으로 채운다. 정순아, 오늘도 좋은 하루야. 나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짓는다. 민석의 강아지가 내 발치에서 꼬리를 살랑이며 졸고 있다. 녀석도 이 평온한 일상을 좋아하는 것 같다. 시장에 가서 신선한 고등어와 아삭한 배추를 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귀를 간지린다. 이 모든 게 내 삶의 새로운 리듬이 되었다. 노인정은 내게 두 번째 집이나 다름없다. 매주 화요일 어르신들과 모여 떡을 빚는다. 쌀가루가 손에 묻고 영희 할머니의 농담에 다들 배꼽을 잡는다. 정순 씨, 요즘 더 젊어진 것 같아요. 철수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하면 나는 깔깔대며 답한다. 그럼요. 마음이 젊으니까요. 옥자 할머니와 함께 정원에 심은 봉숭아가 꽃을 피웠다. 정순아, 이거 보고 우리 같이 손톱 물들여야지. 그녀의 유쾌한 목소리에 나는 어린아이처럼 웃는다. 이 따뜻한 순간들이 내 맘의 빈 구석을 채워준다. 민석은 주말마다 찾아온다. 은비를 데리고 와 거실을 웃음으로 가득 채운다. 할머니, 이거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은비가 자랑스레 종이를 내밀면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감탄한다. 우리 은비, 화가 되겠네. 민석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우리를 바라본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밥 살게요. 그의 말이 어색하지 않게 들리는 날이 많아졌다. 수진과는 자주 통화한다. 엄마, 요즘 행복해 보이세요.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응, 수진아, 엄마, 이제 진짜 내 삶을 사는 기분이야. 아, 복지관 강연은 내 삶의 보람이다. 어르신들 앞에 서서 내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른다. 저는 아들에게 상처받았지만 새로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박수 소리가 강당을 울리면 나는 그 소리가 내 맘을 어루만지는 듯하다. 강연 후 한 어르신이 내 손을 잡는다. 정순 씨, 덕분에 용기 냈어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돈다. 나는 깨달았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걸. 이 평온한 일상은 단순한 하루가 아니다. 내 손으로 빚어낸 행복이다. 옥자 할머니와 노인정에서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 순자야, 우리 참 잘 살고 있지? 나는 웃으며 물었다. 옥자 할머니는 눈을 반짝이며 답했다. 그럼 정순아,
네가 이렇게 웃는 거 내가 제일 좋아. 그녀의 미소가 내 맘을 따뜻하게 감쌌다. 창밖으론 가을 단풍이 바람에 살랑였다. 민석의 배신, 그 아픔은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다. 하지만 이제 그 상처는 나를 아프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평온한 일상이 그 상처를 부드럽게 덮어준다. 나는 매일 아침 새 날을 맞이하며 속삭인다. 정순아, 오늘도 잘 살아보자. And one. 민석과 은비가 다녀간 후 나는 창가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셨다. 창밖으로 동네가 한눈에 들어왔다. 가을 단풍 햇살에 반짝이고 아이들이 공원에서 까르르 웃으며 뛰어다녔다. 민석의 강아지가 내 발치에서 꼬리를 살랑이며 졸았다. 나는 녀석을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너도 이 평온함이 좋지? 그 순간 문득 그날이 떠올랐다. 집을 팔고 민석을 단호히 내쫓았던 그날. 그때 나는 자유를 찾았다. 민석의 배신은 아팠지만 그 아픔이 나를 더 큰 세상으로 이끌었다. 나는 혼잣말을 했다. 정순아, 네가 잘 해냈어. 그 선택은 단순한 집매매가 아니었다. 내 삶을 되찾는 첫걸음이었다. 5년의 외로움, 텅 빈 식탁, 답 없는 전화, 그 모든 상처는 내 안에 남아있지만 이제는 나를 묶지 않는다. 오히려 그 상처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는 새 아파트에서, 노인정에서, 복지관에서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옥자 할머니의 웃음, 은비의 따뜻한 포옹, 어르신들의 박수 소리. 그 모든 순간이 내 맘에 새뿌리를 내렸다. 나는 이제 내 삶의 주인공이다. 그 깨달음이 내 가슴을 따뜻한 햇살로 채운다. 어느 날 노인정에서 옥자 할머니와 단풍놀이를 갔다. 공원 벤치에 앉아 우리는 차를 나누며 수다를 떨었다. 순자야, 내가 이렇게 행복할 줄 누가 알았겠어? 나는 웃으며 말했다. 옥자 할머니는 내 손을 잡았다. 정순아, 네가 너를 믿었기 때문이야. 그게 제일 큰 선물이야. 바람이 단풍잎을 스치며 살랑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은 소중하지만 그보다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그 사랑이 민석을 바꾸고 우리 가족을 다시 묶었다. 나이 들었다고 삶이 끝나는 게 아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다. 나는 매일 아침 시장에 가서 신선한 채소를 사고 복지관에서 강연을 준비한다. 여러분, 상처는 아프지만 그걸 딛고 일어설 수 있어요. 어르신들의 눈빛이 반짝일 때 나는 내 이야기가 그들의 불씨가 되었음을 느낀다.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으면 달빛이 동네를 부드럽게 감싼다. 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속삭인다. 정순아, 오늘도 잘 살았어. 내 삶은 이제 내 손으로 빚은 그림이다. 민석의 배신은 내 여정의 시작이었고 그 끝엔 치유와 희망이 있었다. 내일은 창밖의 햇살처럼 더 빛날 거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꿨다. 어린 민석이 내 손을 잡고 시장을 걷고 은비가 내 품에 안겨 웃었다. 꿈속에서도 나는 미소 지었다. 깨어나 창을 열자 새벽 공기가 상쾌하게
밀려왔다. 나는 오늘도 내 삶을 사랑하며 한 걸음 내딛는다. 이 여정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내 마음은 이제 고요하고 자유롭다. 그리고 그 자유는 나를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끌 것이다. 나는 그 세상을 향해 웃으며 걷는다. 내 삶은 아직도 빛나고 있다.